먼저 여기 볼게요. 동질성 검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전에 미리 사전 실험 연구, 사전에 그룹을 결정한 다음에 그 그룹 간에 감기 발병률이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요건 다 알죠?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지를 우리가 비타민을 투여한 그룹, 안 투여한 그룹 나눠서 비타민이 먹은 그룹이 감기가 훨씬 덜 걸렸느냐 얘를 보는 건데 감기 걸렸다 안 걸렸다만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귀무가설은 실험군, 대조군 간에는 감기 발병 차이가 없다. 즉 숫자가 똑같다. 만약에 우리가 50명 갖고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비슷하려면 25명, 25명이겠죠? 둘 다. 그죠? 그런데 24명, 26명이면요. 23명, 27명이면. 그럼 어느 정도까지 몇 명 정도 차이가 나야지 진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까? 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카이스퀘어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실험군이에요. 실험군이면은 비타민을 먹은 그룹, 얘는 대조군, 비타민을 안 먹은 그룹, 이렇게 우리가 본 겁니다. 여기는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안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쪼갠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거죠. 실험군, 비실험군 중에서 감기가 걸린 사람이 비율이 똑같아? 틀려? 이렇게 놓고 보는 개념이에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를 뭘로 보냐면 수정잔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요거를 쭉 보시고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결과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값이 좀 잘못 나왔네요. 이게 값이 여기가 좀 잘못 나왔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비타민을 먹었더니 감기에 안 걸린 사람이 33명이고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17명이에요. 전체 50명 중에서. 비타민을 안 먹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감기 안 걸린 사람이 12명이고 38명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비슷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이 똑같이 25명씩 돼야 되죠? 맞죠? 얘도 25명씩 돼야 돼요. 그런데 한쪽으로 33명, 17명으로 많이 갈렸죠. 비타민을 먹은 사람은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린 사람 쪽이 훨씬 많고 비타민을 안 먹은 사람은 감기 걸린 쪽에 사람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25 이렇게 했으면 별로 차이가 없으면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많이 갈렸어요. 갈렸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25이냐, 24, 26명이냐, 27, 23이냐 도대체 몇 명까지 갈려야 몇 명 정도 차이가 나야지 진짜 차이가 나는 거지? 라고 검증을 해줘야 되죠. 우리 통계에서는. 그래서 그 방법을 카이스퀘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차이가 나는 거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비교해 보는 게 카이스퀘어 값입니다. 이 값. 이 값보다는 우리는 요걸 봐야 되죠. P-밸류. P-밸류가 뭐냐면 두 그룹 간에 비타민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간에는 사람의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0.05보다 작아야죠. 작으면 그룹 간에 어떤 변화가 차이가 많이 나네. 즉 사람들이 많이 서로 떨어져 있네.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이 아니고 일정 부분 벌어져 있어서 사람의 숫자가 서로 비율이 차이가 나네요. 그룹 간에. 이렇게 보는 개념이 이 P-밸류입니다. 그래서 P-밸류가 0.05보다 떨어지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여러 가지 개념을 좀 이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분석하면서. 자,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 자,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 new 디렉토리, new 프로젝트 여기다가 드디어 챕터 12. 자, 있죠? 챕터 12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 크리에이터 오브젝트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여기 들어가서 R 스크립트 새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저장 버튼 눌러서 01 동질성 검정 이렇게 합시다. .r 동질성 검정 .r 또는 뭐 사전 실험 설계 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죠. 우리 옛날에 챕터 4장에서 했던 데이터 그냥 갖고 와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올려놓은 데이터 중에서 갖고 와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총 3개 데이터 있죠? 3개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갖고 와서 여기 우리 챕터 12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요. 자, 여기 오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동질성 검정에 대해서 사전 실험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치지 마시고요. 갖고 오시면 돼요. 어디서 갖고 오면 돼요? 챕터 4에서. 우리 했던 거 볼까요, 옛날에? 챕터 3이네요. 죄송해요. 챕터 3. 여기 보면, 사전 실험 설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내용이 말만 좀 바뀌었죠? 요렇게. 그룹하고 이름이 좀 바뀌어놨네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갖고 와서 써도 돼요. 똑같은 데이터예요. 얘랑 같은 데이터입니다. 제가 말만 좀 바꿔놨네요. 어쨌든 요거로 가봅시다. 자, 데이터 갖고 오고요. 분석해주면 요렇게 그룹으로 돼 있죠. 그래서 비타민을 먹은 그룹, 감기 걸린 그룹, 앙린 그룹 이렇게 해주고요. 자, 두 번째 카이스퀘어 분석인데 요 인스톨에서 G 모델이라고 해서 옛날에 설치해 놨을 겁니다. 걔를 갖다가 불러가면 오겠어요. 챕터 3에서 이미 우리가 했어요. 자, 라이브러리 등록이 돼 있죠? 떴죠?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못 찾겠다고 뜨면 인스톨을 다시 시켜서 해야 돼요. 혹시 만약에 지운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PPT에 요게 빠졌어요. 죄송한데 PPT에 보니까 요게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수업하기 전에 봤더니 요렇게 해서 테이블로 그룹하고 콜드 간의 요 관계를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해서 테이블을 찍어 볼게요. 요렇게 개체수가 요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테이블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크로스 테이블레이션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테이블 값을 갖고 와서 요 값을 우리가 실행시켜 줘야지 요 값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비타민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감기 안 걸릴 확률 사람이 33명, 50명 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다 확률 값이에요. p-밸류 뭐 요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요게 처음에 n.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타민을 먹은 그룹이 33명이 아니고 원래는 똑같다면 22.5명 요게 나와야 되는데 33명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론적으로 나와야 될 수치.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다 그러면 비타민을 먹거나 안 먹거나 차이가 없으려면 비타민을 먹고 감기에 안 걸릴 사람이 22.5명 즉 한 23명 정도까지 나오면은 뭐 별로 차이 없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숫자예요. 저게 됐어요? 저게 이론 숫자입니다. 즉 동일하다고 했을 때 왜냐면은 왜 25명이 아니냐면은 여기 보면은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총 45명이에요. 50명이 아니에요. 얘는 50명인데 얘가 45명이니까 이 두 개를 반영해서 공통하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면 22.5명이 원래 나와야지 그룹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론적인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 그리고 얘는 27.5명이 나와야 되는데 17명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래 27.5명이 나와야 되는데 17명 뿐이 여기 없고요. 여기는 22.5명인데 33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동일하지 않게 보이죠, 지금? 숫자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밑에 보면은 여기 뭐 컨트리뷰션 나오고요. 뭐 로 토탈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기 힘드니까 제일 마지막에 요걸 보는 겁니다. 피어슨 카이스퀘어 테스트 값 요겁니다. 요게 뭐냐? 그래서 두 그룹 간에는 동일해요. 아니면은 감기 걸리고 안 걸린 게 비타민을 먹었더니 차이가 났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네. 그룹 간에 차이가 있네. 동질하지 않네. 우리가 지금 동질성 검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동질하지 않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중요합니다. 카이스퀘어 값이. 그래서 동질하지 않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룹이 두 개가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흡연균, 비흡연균 이렇게 해서 값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룹이 여러 개.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감기 걸렸다 안 걸렸다 두 개만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 간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스톱하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 개의 그룹이 있을 때는 흡연 그룹에서는 차이가 있었어? 비흡연 그룹은 차이가 또 있었어? 장기 흡연 그룹은 또 차이가 있었어? 이렇게 봐야 되죠. 그때 보는 개념이 스튜던트 레지듀얼이라고 해서 표준 잔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걸 한번 내가 쳐볼게요. 제가 이렇게 딱 치면 비타민을 먹은 그룹하고 비타민을 먹지 않은 그룹이 감기에 안 걸렸던 확률이 4.2배 마이너스 4.21 요거예요. 근데 요 값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차이 검정할 때 기준이 t-value가 1.96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확률적으로 할 때 95%의 확률 그룹으로 하면 항상 1.96을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래서 1.96이에요. 즉 1.96보다 크면 차이가 있네. 1.96보다 작으면 차이가 없네. 그룹 간에. 자, 그런데 얘를 볼게요. 봤더니 1.96보다 훨씬 높죠. 얘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죠?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감기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어서 감기 안 걸린 사람하고 비타민을 안 먹고 감기 안 걸린 사람의 이 비율을 봤더니 이 전체 비율을 봤더니 약 4.2%, 4.2 정도 나온 겁니다. T값이 1.96보다 높죠. 그래서 이 그룹 간에는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높아요? 플러스가 더 높은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쪽이 더 감기 안 걸린 사람이 더 높다는 거죠. 뭐가? 비타민을 먹었더니 감기 안 걸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값이 훨씬 좀 높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상대적 위험률을 계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적 위험률은 이거는 통계학에서 이제 보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 값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보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비타민을 먹었는데 감기 안 걸린 사람의 비율을 분해 비타민을 안 먹었더니 감기 안 걸린 사람의 비율을 이 차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를 봤더니 2.57이 나왔어요. 그럼 뭐냐면 감기 비타민을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을 먹은 사람의 비율이 몇 배나 더 높게 나온 거예요? 2.75배만큼 더 감기가 안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 레이셔의 개념이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